금투세 폐지에도 웃지 못한 개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금투세를 폐지를 하면 이제 개인들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금투세 폐지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니라 금투세를 폐지한 시점이 오묘했죠. 예, 요때 폐지를 결정한 거는 정치적으로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 직전에 해가지고 대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금투세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당일날 올라간 거나 그 전에 몇 번을 움직였던 걸 좀 봐야죠.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치로 객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정확히 떨어지게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객관적으로 봐도 움직인 거니까. 어쨌든 간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이면 개인들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웃질 못하고 있대요. 왜? 얘네들이 금투세 폐지를 한다고 하는 당일날 급등을 했던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엉뚱한 투자를 한 개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은,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는 줄어들었지만 그 당일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었죠. 어떤 상승 변동성이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금투세 불안감이 있을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컸어요. 전반적으로 그냥 작은 수급에도 움직이고, 왜? 수급이 빠져나가고 거래량이 없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관망하고 작은 수급에 움직이고, 그래서 이제 폐지한다라는 당일에 시총 상위 코스닥 대형주들, 코스닥 150 종목이 5%가 넘게 폭등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기사의 요지인 겁니다. 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신규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지난달 4일부터 최근 1개월 동안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2,530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상위 20개 상장사 가운데 시메스, 함켄, 루미르, 셀비온, 클로버드, 웨이비스, YJ링크, 성우, 탐런, 토탈솔루션 신규주가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걸 산 거예요 지금.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메스를 가장 많이 샀는데 700억을 넘게 샀습니다. 평균 매수가가 26,400원, 현재가가 16,000원, 평가 손실임 40%. 한캠도 마찬가지, 원금 절반 날라가고 대다수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발목을 잡혔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려요 보통 나중에 들어가면. 특히 요즘같이 고평가 받고 그냥 묻지마 투자한 다음에 들어와갖고 기관 엑시트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같이 거기에 묻어서 들어가서 싸게 잡아서 소량이지만 액수는 적지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것도 요즘에 힘들어졌죠. 근데 들어가서 당일의 변동성을 이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걸 굳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이 10개인데 첫날은 괜찮았지만 종가만 가도, 첫날 시초가는 괜찮은데 종가만 가도 수익률이 낮아지고, 월말까지 보유하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자릿수가 가고 종목별 수익률이 하락입니다. 보유 계속해도 손실포항만 커지는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투자, 물린 투자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신규 상장주에 이렇게 사람들은 물리는 걸까요? 잘못된 학습 효과, 어차피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 시장 흐름을 보면서 공식을 넣고 대입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확률에 투자해야 되는 것조차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욕심이 너무 앞서버리는 거죠. 하루에 400% 위아래로 움직여버린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진짜 어떤 날은 갑자기 있는데 막 60%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 모든 그 고통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물린 2차전지나 반도체나 아니면 바이오로 물린 20-30%의 손실, 40% 한 방이면 해결할 수 있어, 이 생각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수익이 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탈출하면 땡큐지만 잘못된 그 공식을 대입을 한 거예요. 잘못된, 그리고 물타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첫날 물렸어. 사실 자르고 나오는 게 좋은데 안 잘리죠. 그러니까 물을 타요. 근데 기다렸다 타야 되는데 다음날 타네. 하루에 3번 타네. 근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기준도 없어요. 뭐 이동 평균선도 없어, 차트도 없어, 얘 신저점도 몰라, 만들면 신저점이고 올라가면 신고가야.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물을 서너 번 타버리고 지금이 저점 아닐까?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자금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고갈됩니다. 여기 수익 나던 것들 다 빼갖고 엉뚱한 데 넣어갖고 수익 다 없애요. 평단가 크게 낮추지도 못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 그러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 쏠림이 지금 또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불안한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공모 단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용돈 버는 용도였는데, 치킨값 용도였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그것도.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신규 상장주는 솔직히 백종원 선생님 거 말고는, 지금 더본 말고는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수요 예측 단계에서, 그리고 이미 내재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고평가인데요. 이 투자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메리트가 없는 거죠.
과거에는 고평가 영역에도 불구하고 돈 갈 데가 없으니까 한탕 해먹고 나가는 심리가 강하고 기관이 그렇게 많이 해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즘에 안 해. 그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식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청약을 통해서 공모를 받고 적은 수량을 수익 구간에서 던지고 나오는 정도는 소소한 재미. 근데 장중 변동성 하지 마세요. 계속 그러지만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다가 더 큰 손실을 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위험해요, 이거. 특히나 특정 종목군에서 물린 뒤에 물타기 행위는 신규 상장주의 경우엔 진짜 위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평선도 없어요. 예상이 안 돼요. 신저점도 몰라요. 보조지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공시 나온 자료나 얘네들에 대한 보도자료도 얼마 없어. 대표가 누군지도 몰라. 얼굴 나온 거는 뭐 IPO 자료밖에 없어. 심리적으로 다급해집니다. 그럼 더 쫄려. 더 잠이 안 와. 맨날 보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굳이 해야겠다고 하면 최소한 어떤 애냐면 유통 물량이 적어가지고 상승 국면에 접어들 만한 그런 애들 위주로 하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언제 락업이 풀리는지도 좀 체크를 해두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런 투자들은 조금 위험한 투자다라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